중국 전역으로 생중계되던 CCTV 뉴스. 그날 저녁 앵커는 원고를 읽다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카메라가 멈칫했고 그녀는 화면 너머로 무언가를 뚫어지게 바라봤죠.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바로 그 장면, 태극기가 흐르고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이 공개되던 순간이었습니다. 방송국 안에서도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울음이 터졌고 중국 전역은 그렇게 8분의 한국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죠. 집에서 차 한 잔 마시며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중앙방송 텔레비전 CCTV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중국 국영방송에서 저 같은 일반인에게 전화를 하다니요. 하지만 상대방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저희가 한국 문화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 깊이 있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그저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요.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고 취미로 전통문화 공부를 해왔지만 방송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잖아요. 시간은 8분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을 중국 시청자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8분이라고 하니까 더 부담스러웠어요. 8분 안에 우리나라 5천년 역사와 문화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렘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중국 전역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언제까지 답변 드리면 될까요? 내일까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촬영은 다음 주 금요일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정말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저한테 이런 기회가 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돌고 돌았어요. 한국 문화 중에서 무엇을 소개해야 할까요? 김치, 한복, 전통음악, 한옥, 서예.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 8분 안에 어떻게 다 담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생겼더라고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언제 다시 올까요? 두려움보다는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출연하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연을 결정하고 나서부터가 진짜 고민의 시작이었어요. 8분이라는 시간 안에 한국 문화의 정수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이 생각만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 문화 관련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민속학 전공서부터 전통 요리책, 한복 디자인집까지 모든 자료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볼수록 더 막막해졌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혔거든요. 촬영 일주일 전부터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방송에서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서 한국 문화를 왜곡시키는 꿈들이었죠. 한국 이야기 정말 괜찮을까? 거울 앞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과연 한국 문화의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 걸까요? 전문가도 아닌 제가 감히 이런 큰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놨어요. 너무 부담 갖지 마. 내가 평소에 한국 문화 얘기할 때 그 열정 그대로 하면 돼. 맞아. 어려운 이론보다는 내가 느끼는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거야. 친구들의 조언이 큰 힘이 됐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촬영 3일 전 드디어 구성안을 완성했습니다. 김장 문화부터 시작해서 한복의 아름다움, 그리고 판소리의 깊은 정서까지 우리 조상들의 삶 속에 스며있는 따뜻한 인간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리허설을 해보니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말이 자꾸 꼬이고 시간 배분도 엉망이었어요. 8분 안에 모든 내용을 담으려다 보니 너무 빨리 말하게 되더라고요. 촬영 하루 전날 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대본을 읽었어요. 하지만 읽을수록 이상했습니다. 뭔가 억지스럽고 딱딱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새벽 3시까지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대본이 있는데도 불안했어요. 혹시 중국 시청자들이 지루해하지 않을까? 우리 문화의 진정한 매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머리로만 접근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문화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이 아닐까요? 새벽 4시
모든 준비물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 어머니가 입으셨던 한복, 그리고 어릴 적 들었던 판소리 음원까지 이 모든 것들에는 제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 이론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전하자. 드디어 촬영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촬영 당일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난 건데 긴장 때문에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해져 있더라고요. 오늘이다. 샤워를 하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8분 동안 중국 전역에 방송될 생각을 하니 다리가 후들후들했어요. 하지만 어젯밤에 내린 결심을 다시 한번 되새겼죠. 완벽한 이론보다는 진정성 있는 마음을 전하자고요. 방송국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많은 스태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조명 감독, 카메라 감독, 음향 담당자까지 모든 사람들이 저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책임감이 무거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 문화 소개해 주실 분이시죠? 프로듀서 장 실장이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어요. 중년의 온화한 인상이었는데 한국어를 꽤 유창하게 구사하더라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리허설 먼저 한번 해보시죠. 실제 방송은 2시간 후입니다. 리허설 스튜디오로 들어가니 세트가 정말 멋있게 꾸며져 있었어요. 한국 전통 병풍을 배경으로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고 제가 가져온 소품들을 진열할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조명 확인하겠습니다. 환한 조명이 켜지자 갑자기 현실감이 확 밀려왔어요. 정말 몇 시간 후면 이 자리에서 중국 전역에 생방송으로 나가는구나 싶었죠. 리허설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김치 담그는 모습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매년 김장철이 되면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젯밤까지 그렇게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편안해지더라고요. 할머니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어요. 좋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워요. 스태프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서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음향 담당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뭔가 잘못됐나요? 리허설 녹화 파일이 저장이 안 되고 있어요. 시스템 오류인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스튜디오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기술진들이 모여서 심각한 표정으로 뭔가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요. 최악의 경우 생방송 직전까지도 복구가 안 될 수 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시스템 오류라니요. 하필 오늘. 그것도 방송 2시간 전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혹시 방송이 연기되는 건 아니죠? 아니요. 생방송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리허설 없이 바로 본방송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리허설 없이 바로 생방송이라고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나마 리허설로 한번 연습해보고 본방송에 임하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불가능해진 거였어요. 기술진들은 계속 컴퓨터와 씨름하고 있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스튜디오 안에 울려 퍼졌죠. 선생님, 혹시 대기실에서 잠시 쉬고 계시겠어요? 장 실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언제 상황이 해결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대기실에서 편하게 쉬고 있을 수 있겠어요? 시간은 자꾸 흘러갔고 생방송 시간은 점점 다가왔습니다. 1시간 30분, 20분. 제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됐습니다. 마침내 기술진 중 한 명이 외쳤어요. 정말요? 네, 시스템 복구 완료했습니다. 이제 10분 후에 생방송 들어갑니다. 깜짝 대응으로 재방송 직전에 수정한 거였어요. 정말 아슬아슬했죠. 하지만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5분 후 생방송 시작합니다. 스태프의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어요. 제 심장은 마치 북처럼 쿵쿵 뛰고 있었죠. 손은 떨리고 입은 바짝 말랐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장 실장이 격려해줬지만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 중국 전역에서 수천만 명이 저를 지켜볼 텐데 어떻게 긴장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조명이 더 밝아졌고 카메라 렌즈가 저를 향했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죠. 3, 2, 1, 큐.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아마 각오를 단단히 했던 게 도움이 됐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신기했죠? 그렇게 긴장했는데 말이에요. 먼저 이것을 보세요.
할머니가 담근 김치를 꺼내 들었어요. 빨갛고 아삭한 배추김치였죠. 이것은 김치입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문화예요. 김장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겨울을 준비하는 따뜻한 풍경, 이웃끼리 나눠 먹으며 정을 싸는 모습들을 생생하게 그려냈죠. 우리 할머니는 매년 김장철이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치는 사랑으로 담그는 거라고요. 그 순간 모니터를 통해 제 모습을 봤어요. 김치 이야기를 하는 제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져 있더라고요. 진심이 담긴 미소였어요. 다음은 한복 차례였습니다. 어머니의 한복을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한복의 아름다움은 바로 이 곡선에 있습니다. 저고리의 부드러운 선, 치마의 우아한 실루엣, 한복을 입고 서 있는 제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전통 의상을 입으니 자세도 자연스럽게 단정해지더라고요. 한복을 입으면 마음가짐도 달라져요. 조상들의 품격과 예의가 느껴지거든요. 마지막은 판소리였습니다. 어릴 적 들었던 춘향가 한 대목을 불렀어요. 사랑가 중에서 제 목소리가 스튜디오 안에 울려 퍼졌어요. 완벽한 소리는 아니었지만 마음을 다해 불렀어요. 그때였습니다. 모니터 화면 한 구석에 중국 시청자들의 실시간 반응이 나오고 있었는데 한 중년 남성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분이 눈에 눈물을 맺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놀랐어요. 제가 부르는 판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니요. 생방송 중에도 감정이 전해졌다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뭉클해졌어요. 언어는 달라도 나라는 달라도 진정한 감정은 통한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한국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정입니다.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이웃을 아끼는 마음,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이 모든 문화 속에 스며 있어요. 마지막 멘트를 하는데 목이 메었어요. 그 중년 남성분의 눈물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 문화를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8분이 끝났어요. 빨간 불이 꺼지자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졌죠. 수고하셨습니다. 스태프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해낸 거였어요. 현장의 전원에 따르면 생방송 중에도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했어요. 특히 그 중년 남성분처럼 감동받은 분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하고 싶었던 한국의 정서가 정말로 전해진 것 같았어요.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긴장이 풀리니까 몸이 흐물흐물해지더라고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핸드폰을 켰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99개 넘게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지인들까지 모두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더라고요. 야, 너 완전 대박이야. 지금 인터넷 난리 났어. 가장 친한 친구 민수의 메시지였어요. 급하게 전화를 걸었죠. 민수야, 무슨 일이야? 너 지금 중국 포털 사이트 들어가 봐. 내 방송 관련 기사가 실시간 검색어 1위야. 진짜? 댓글도 엄청나게 달렸어. 대부분 너무 감동적이었다는 반응이고 한국 문화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다는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어. 전화를 끊고 바로 인터넷을 확인해 봤어요. 정말 민수 말이 맞았어요. 제 방송이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 있었어요. 댓글을 읽어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한국 문화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김치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한복을 입은 모습이 정말 우아했습니다. 판소리 소리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댓글이 끝도 없이 달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들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시청률이었어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 방송 시청률이 88%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88%요? 네, 정확합니다. 8분 특별방송 치고는 엄청난 수치예요. 보통 이런 문화 프로그램은 10%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한 8분짜리 방송을 중국 시청자 10명 중 9명이 봤다는 얘기잖아요. 한국을 이렇게 봤나? 이런 댓글이 특히 많았어요. 지금까지 중국 시청자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반응이었죠. 밤늦게까지 댓글을 읽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신기했어요. 제가 그냥 진심으로 이야기한 것뿐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다니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 상황은 더 심각해져 있었어요.
중국 주요 언론들이 모두 재방송을 다뤘더라고요. 한국 문화의 새로운 발견, 8분 만에 전한 한국의 마음, 문화 외교의 모범 사례, 이런 제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반응은 따로 있었어요. 어떤 중국 네티즌이 이런 댓글을 달았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한국 문화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을 보고 나니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특히 할머니들이 김치 담그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이런 댓글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의도했던 바가 그대로 전해진 거니까요. 한국 문화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정말로 그 마음이 전해진 것 같았어요. 오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국 방송국에서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혹시 정규 프로그램 진행에 관심 있으시나요? 정규 프로그램요? 네,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주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상상도 못했던 제안이었어요. 8분짜리 특별 방송 하나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후폭풍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댓글 폭탄과 높은 시청률도 놀라웠지만 정말 감동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방송 이후 며칠 동안 받은 개인적인 메시지들이었죠. 선생님께서 김장 담그는 장면을 보여주실 때 울었습니다. 베이징에 사는 30대 직장인 왕 씨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저희 어머니도 매년 겨울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만두를 빚으셨거든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식을 통해 가족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문화는 다르지만 인간의 마음은 통한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상하이에 사는 대학생 리양의 메시지도 인상적이었어요. 한복자락이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선생님께서 한복을 입으셨을 때 자세가 저절로 단정해졌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옷이 단순히 몸을 가리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정말 제가 전하고 싶었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해 주신 거였어요. 한복의 아름다움은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정신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광저우에 사는 60대 할아버지의 메시지였어요. 제가 바로 방송에서 울었던 그 사람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방송 중에 눈물을 흘리셨던 그분이 직접 연락을 주신 거였어요. 선생님께서 판소리를 부르실 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슬픈 게 아니라 뭔가 깊은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중국 전통 희곡을 좋아하는데 판소리에서도 똑같은 깊이를 느꼈어요. 인간의 희로애락을 노래로 표현하는 마음은 어느 나라나 같은 것 같아요.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또 한 번 울었어요. 제가 어설프게 부른 판소리 한 대목이 이렇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다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개인적인 반응들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김치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한복을 한 벌 주문했어요.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8분짜리 방송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중국 가정의 이야기였어요. 10살 딸을 둔 어머니가 보낸 메시지였거든요. 딸아이가 방송을 보더니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김치 담그는 걸 도와달라고 하고 한복 입고 사진 찍고 싶다고 하고요. 아이가 다른 나라 문화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문화 교류의 진짜 힘이 이런 게 아닐까 싶었어요. 억지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음에 스며드는 건 말이에요. 방송국에서도 놀라워했어요. 이런 반응은 처음 봐요. 보통 문화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이 보고 끝인데 이렇게 실생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제작진들도 신기해했어요. 김장 담그는 장면 하나, 한복자락 하나만으로도 중국인들이 한국을 삶의 일부로 느끼게 됐다는 거였으니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문화의 힘은 화려한 기술이나 거창한 이론에 있는 게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진심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할머니가 사랑으로 담근 김치 한 포기가 중국 전역에 한국의 마음을 전한 거였어요. 방송이 끝난 지 일주일 후 뜻밖의 전화가 또 걸려왔어요. 이번엔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였죠. 안녕하세요.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선생님의 중국 방송을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혹시 우리 쪽에서 진행하는 문화 교류 사업에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상도 못했던 제안이었어요.
제가 만든 도시 소규모 전시회라고 하기도 민망한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을 줄이야. 어떤 사업인가요? 중국 주요 도시에서 한국 전통문화 체험관을 운영하는 프로젝트예요. 선생님께서 중국 시청자들에게 보여주신 그런 자연스러운 문화 소개를 직접 현장에서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며칠 후 서울시청에서 만난 담당자들은 생각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세 도시에 한국문화체험관을 열 예정입니다. 김치 담그기, 한복 체험, 전통음악 감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제가 그런 큰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방송을 본 중국 현지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실제로 중국 측에서 먼저 이런 체험관 설치를 요청해 왔거든요. 정말 놀라웠어요. 제 8분 방송이 이렇게 큰 프로젝트로 이어질 줄이야.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국 각지 한국문화학교에서 수업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 저희 학교에서 한국문화 특강을 해주실 수 있나요? 베이징 한국문화학교 교장 선생님의 전화였어요. 학생들이 선생님 방송을 보고 난리가 났어요. 김치 담그는 법도 배우고 싶어 하고 판소리도 직접 들어보고 싶어 해요. 일주일 사이에 5개 도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베이징, 상하이, 선양, 청두, 시안까지 모두 한국문화학교나 한국어 학원에서였죠. 정말 이상해요. 평소에는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에만 관심 있던 학생들이 갑자기 전통 문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상하이 한국어 학원 원장님의 말씀이었어요. 선생님 방송 이후로 김치 만들기 수업 신청이 몰려들고 있어요. 한복되어 문의도 엄청나고요. 이런 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첫 번째 특강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베이징 한국문화학교였죠. 베이징에 도착해서 학교에 가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평소 20명 정도 오던 문화 수업에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몰려든 거예요. 선생님, 김치 담그는 방법 직접 보여주세요. 한복 입는 법도 알려주세요. 판소리 한 번 더 불러주세요.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그런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학생들의 질문이었어요. 선생님, 한국 사람들은 정말 김치를 담글 때 사랑을 넣는다고 생각하나요? 한복을 입으면 정말 마음가짐이 달라지나요? 판소리를 부를 때 어떤 기분인가요? 이론적인 질문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질문들이었어요. 제 방송을 통해 한국 문화의 정서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였죠. 수업을 마치고 나서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희 할머니도 김치 같은 음식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야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음식에는 정말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점점 큰 물결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베이징에서 돌아온 후에도 연락은 계속 이어졌어요. 이번엔 중국 방송국들에서였죠. 정규 프로그램 제안드렸던 CCTV입니다. 다른 지방 방송국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해요. 후난 텔레비전에서도 연락드렸습니다. 장수 방송에서도 관심 있어 합니다. 제가 만든 작은 파장이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8분짜리 방송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이야. 가장 기뻤던 건 이런 변화가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였어요. 중국 학생들도 자신들의 전통 문화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한국 선생님 덕분에 우리 전통 문화의 소중함도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베이징 학생 중 한 명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진정한 문화 교류가 이런 게 아닐까 싶었어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자신의 문화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건 말이에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정기방송과 문화 교류 활동으로 한 달에 2번씩은 중국을 오가게 됐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 변화였어요. 평소 한국 문화에 별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저한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죠. 아, 그 중국 방송 나간 분이시군요. 동네 슈퍼 아저씨까지 알아보시더라고요. 우리 문화가 저렇게 대단한 줄 몰랐네요. 김치 하나로 저렇게 감동을 줄 수 있다니. 이런 반응들을 볼 때마다 뿌듯했어요. 제가 중국에서 경험한 감동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함께 느끼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촌수 높은 이웃 할아버지의 반응이었어요. 평소 요즘 젊은 것들은 외국 것만 좋아한다고 투덜대시던 분이었거든요. 젊은 양반 신문에서 봤는데 중국 사람들이 우리 김치 보고 울었다면서. 네, 맞아요. 허허, 이제야 한국이 왜 중요해졌는지 알겠구먼. 우리가 가진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네.
할아버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자부심으로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우리 전통이 이렇게 귀한 거였구나. 앞으로는 더 아껴야겠어. 이런 변화가 저한테만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었거든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전통문화 다큐멘터리 제작하는데 자문해 주실 수 있나요?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 문화의 매력에 대해 강연해 주세요. 이제는 제가 한국 문화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냥 문화를 사랑하는 일반인이었는데 말이에요. 대학에서도 특강 요청이 들어왔어요. 문화 외교의 새로운 모델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개인이 할 수 있는 문화 교류 활동에 대해 강의해 주세요. 학생들 앞에서 제 경험을 이야기할 때마다 뿌듯했어요. 작은 개인의 진심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서 말이에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 대학생의 질문이었어요. 선생님처럼 저도 우리 문화를 외국에 알리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어요. 그냥 자신이 사랑하는 우리 문화 한 가지를 진심으로 이야기하면 돼요. 진심은 언어를 뛰어넘어 전해지거든요. 요즘 제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에요. 문화 교류의 비결은 기술이나 전략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중국에서 받은 마지막 메시지가 생각나요. 선생님 덕분에 한국이 우리에게 가까운 나라가 됐어요. 이제 한국을 보면 친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한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문화 전도사로서 자부심이 뿜뿜 솟아올라요. 8분짜리 방송 하나로 시작된 이 모든 변화를 돌아보면 정말 신기해요. 제가 그냥 진심으로 우리 문화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물결이 될 줄이야. 지금도 매일 새로운 연락이 와요.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 문화 소개해달라는 요청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말이에요. 거창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우리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걸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서요. 한국인으로서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